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신차급 부분 변경,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리프트인데 풀체인지 수준으로 많은 변화를 이뤘다, 이런 말이죠. 사실 이게 말장난인데 있는 사람이 봤을 때 한 번에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내보내는 기업 입장에선 그만큼 효과적인 마케팅 용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국산차 브랜드들도 이런 문구 많이 씁니다. 현대기아차만 그렇지는 않죠. 다른 브랜드들 소개할 때도 글 쓰시는 분들이 종종 쓰는데요. 유독 다들 현대기아차를 떠올리시더라고요. 이 말이 좀 유행처럼 막 번져나간 게 제 생각에는 한 소나타 뉴라이즈 나올 때쯤이라 현대기아차를 좀 많이 떠올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17년 1분기쯤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SM6랑 말리부가 현대차를 긴장하게 만들 정도로 잘 팔렸던, 말 그대로 좀 날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뉴라이즈를 예정보다 빠르게 출시했고, 풀체인지 시기는 아니라서 부분 변경이지만 SM6와 말리부를 능가할 정도로 풀체인지급으로 부분 변경이 됐다, 이런 식으로 현대차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많이 강조해야 했고요. 근데 이때는 이 말이 비판거리였던 게, 풀체인지라는 거는 파워트레인, 차체, 이런 눈에 안 보이는 것들까지 바뀌어야 하는 건데 디자인만 바꾸고 얼른 플레이한다,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에는 풀체인지급 부분 변경이 진짜 풀체인지급 부분 변경이 됐죠.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 차체를 바꿔서 출시한다던가 파워트레인 변화를 준다던가 이런 사례가 많아져서 어떠다 보니까 진짜가 됐습니다. 뭐 이런 말씀은 다 잘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마케팅이 모두 성공한 건 아닙니다. 지금 팔리고 있는 차 말고 바로 이전에 삼각대라 불리던 아반떼 있잖아요.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를 했다가 4년 만에 판매량 최저, 판매량 부진,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것으로 유명하죠. 근데 뭐 공정하게 말하자면 이 디자인이 오히려 이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K3보다 많이 팔리기도 했고, 소형 SUV 판매량이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판매량이 줄어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판단은 보시는 분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형 아반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삼각대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역대급이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판매량도 계약 건수가 영업일 9일 동안 16,849대, 사전 계약 첫날에만 10,058대가 계약됐다고 하고요. 실제 판매량은 4월 판매량이 촬영일 기준으로는 아직 나오질 않아서 일단 초반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소형 SUV 판매량하고 이것도 연결고리가 크지 않네요. 요즘 셀토스, XM3, 트레일블레이저 뭐 많은데 더 논리대로라면 이번 아반떼도 팔릴 수 없는 구조가 아닌가. 이제 고객 인도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로에서 포착된 사진도 점점 많아지고, 고객 인도 사진도 이렇게 많아지고, 이렇게 투톤 에디션도, 이런 건 있을 리가 없죠. 사진 한번 다시 보시죠. 다른 차 아니고 같은 차입니다. 앞문하고 뒷문이 다르게 조립된 거네요. 게시글 쓰신 분에 따르면요, 조수석 앞뒤가 다른 도어 트림, 짝짝이로 조립이 된 거고요. 이 차는 결국 차주가 인수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조립 불량, 이거 얼마 전에 문제라고 내보냈던 것 같은데 언제 나갔죠? 4월 8일. 편집자가 그런 거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벌써 한 달도 안 된 이런 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때 내보내드렸던 건 제네시스였죠. 신형 G80인데 위아래가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조립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차는 일단 시승차였고요. GV80도 조립 불량 문제가 있었죠. 이번 아반떼랑 비슷한 문제였는데 도어 트림 색깔이 다른 걸로 조립되는, 이거는 또 전시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객 인도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조립 불량, 그 영상 내보내드렸을 때 이런 댓글 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차가 한 달에 몇천 대 몇만 대가 나오는데 그런 실수 없는 게 말이 되냐, 원래 시승차나 전시차 같은 데 조립 불량 차가 나간다, 다른 사람들은 일할 때 실수 안 하냐, 관련 영상을 추가로 내보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고객 인도차에서 이런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검수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 업무는 말 그대로 검수, 조립 불량 같은 거를 고객한테 가기 전에 잡아내는 게 일입니다. 그 일의 대가로 월급을 받아가는 거고요. 이게 제대로 안 됐고 몇 달 사이에 여러 번 이런 일이 터진다는 건, 이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직무유기죠. 시승차나 전시차 같은 데 조립 불량 차가 나간다, 이번에는 고객 인도차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져서 따로 논평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은 일할 때 실수 안 하냐, 그때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를 사는 소비자들도 다른 곳에선 노동자고요. 주어진 업무에서 실수가 나오면 그만큼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아반떼 조립 불량 건에서 시사점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통 이런 내용을 다루면 소비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썰전을 많이 하십니다. 주로 비판 화살이 검수팀, 자동차 생산직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비판 화살이 현대차한테도 갈 수 있다는 게 문제죠. 어쨌거나 이런 자동차 영상에 댓글 다는 분들은 차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라 이건 생산 쪽에서 발생한 문제란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생산직 사람들은 저런 거 안 잡고 뭐하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아니 현대차는 저런 사람들 관리 안 하고 뭐하냐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현대차는 품질 불량차 이런 이미지가 생기는 거고요. 사실 조립 불량 문제가 최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서 보시는 분들이 날이 설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스팅어죠. 운전석, 조수석 다른 색깔로 조립이 됐던 거. 이외에 다른 차들도 운전자가 완성해서 타는 차다 이런 말부터 해서 동호회에는 단차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니까 해결이 필요한 문제인 건 분명합니다. 국산차 사시는 분들은 대리점이나 탁송으로 차를 받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직접 공장에 가서 받아오시는 분들도 많죠. 저도 예전에 스팅어를 소화리 공장에 가서 직접 받아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는 차주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수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차를 공장으로 가져가서 해결을 해주거든요.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가죽 시트가 운다 그러면 펴주고 조립이 어딘가 잘못돼 있다거나 단차가 심하다거나 이런 거는 차를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고쳐옵니다. 그래도 해주는 게 어디야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니 검수해서 되돌려 보내는 거를 소비자가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 이 부분에서 씁쓸함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애초에 검수 파트가 해야 되는 거를 소비자가 하는 꼴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은 괜히 불안한 마음도 생기죠. 눈에 보이는 게 이 정도면 눈에 안 보이는 거는 대체 어느 정도야? 사실 이건 좀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걸 다시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좀 살을 붙여보면요. 일단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소수라는 거. 이게 첫 번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컨대 에바가루 때문에 난리여도 펠리세이드랑 소렌토가 엄청나게 잘 팔리죠. 소렌토가 38만 대 팔릴 동안 국민청원 동의 숫자는 2만 5천 아래쪽이었습니다. 뭐 공중파 뉴스에 산타페 진동 심각하다 나와도 계속 상위권인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인터넷에서 조회수 몇십만 나오는 게 엄청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진짜 이슈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차를 사는 사람들 모두가 차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분야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문제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실시간 검색어를 몇 시간 동안 장악을 한다던가 모든 공중파 뉴스에서 문제점을 지적한다거나 결국 이런 건 또 역대급 국민청원 동의수를 받겠죠. 이 정도가 아니면 사실 커뮤니티 베스트글, 유튜브에서 높은 조회수 이런 거는 실구매랑 직접 연결될 정도로 온전한 근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이유로 판매량과 매출에 영향이 크지 않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면서 시정 조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현실에서 존재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거나 겨우 한 달 동안 이런 문제가 여러 번 나오기도 하는 거고요. 실제 판매량에 영향이 없는 거는 그간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오늘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듯이 너무나도 다양한 이유가 얽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또 그렇게 떠들어대면 뭐하냐? 어차피 판매량 1위인데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 몇 번 보셨을 겁니다. 판매량 1위 한다고 있는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판매량이 1위든 아니든 문제도 존재하고 피해자도 존재하는데 이거를 판매량 1위이기 때문에 별일 아니라고 넘기는 건 그리 올바른 소비자의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가 계속 안 없어진다는 거는 결국은 본인한테도 그 문제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겠죠. 본인이 3천만 원, 4천만 원을 주고 차를 샀는데 문짝 조립이 잘못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새 차를 다시 뜯어내고 조립해야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또 뭐 국산차 중에 현대 기아차만 저런 문제 있는 거 아닌데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 신차 나올 때는 좋은 것만 다 갖다 붙이잖아요. 주행 성능은 독일차 다 따라잡은 것처럼 기준치를 높이면서 이런 거는 또 기준을 그렇게 낮추시면은 이건 좀 안 맞지 않나 싶네요. 검수 파트 일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돈을 주고 차를 사는 분들, 이분들은 어쨌거나 자신들이 생각했던 선택지에서 현대차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골라준 건데 이런 식으로 차가 나와버리면 뒤통수 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 주시고 결국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은 이미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검수 파트에 있으신 분들이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차주분들한테도 마냥 뭐라 할 수는 없는 건데 이걸 보고 또 아반떼 산 사람은 호구네, 그럴 거면은 걸어다녀라, 이런 거는 적어도 우리 독자분들 중에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잘한 거는 칭찬해주는 게 맞습니다. 얼마 전에 내보내드렸는데 현대차가 베트남에서 일본 차를 꺾고 판매량 1위를 차지했죠. 몇 개월 전에는 슈퍼볼 광고 순위도 싹쓰기를 했고요. 저희는 워낙 영상마다 반응이 극명합니다. 어떤 거는 현가락을 했다가 바로 다음날 올라온 영상은 뭐 현반에 현대차랑 밀당하네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이 영상 나간 다음에는 한 번 크게 깠다고 계속 칭찬 영상 올라오네 이러는 분들도 계셨고요. 근데 저 아는 기자분이 이런 소리를 해주시더라고요. 현가, 현가 이 소리 다 듣는 거면은 결국 중간이라는 거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런 거에 휘둘리지는 않습니다. 이 바닥에서만 지금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그렇다고 하룻강아지 수준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댓글 반응들을 언급해드리고 가끔 중재 역할도 해드리는 이유는요, 거의 대부분 기사 제목 보시고 쭉 내려서 댓글 많이 보시죠. 가끔 댓글 보러 왔습니다 이런 말들도 많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댓글도 언론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영향력 있는 여론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댓글 분위기나 방향에 따라서 어떤 콘텐츠의 가치가 더 돋보이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완전히 훼손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댓글창이라는 거를 자유로운 토론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댓글을 다시는 한 분 한 분은 토론에 참여하는 논객이라 생각을 하고 또 토론에서 논객들이
측이 논점을 흐리거나 하면은 진행자가 중재를 하죠. 콘텐츠 제공자는 진행자 정도의 역할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 오늘 이 영상 역시 현대차 조립 품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토론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차주를 비하한다거나 해당 차를 사는 분들을 비난한다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피해야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토포스트 이슈 플러스였습니다.